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과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과 불면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던 분이 불면증을 전후로 해서 소화불량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소화불량이 전혀 없었는데 불면증을 앓고 나서부터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을 조금 잔 날은 괜찮은데 조금 덜 잔 날은, 못 잔 날은 어김없이 소화가 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의 증상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명치가 답답해서 잠들기가 힘들다, 혹은 더부룩하다, 속이 쓰린다, 쓰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자꾸 예민해지게 되고, 혹은 명치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불면증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소화기의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소화불량을 치료하면서 불면증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화불량과 불면증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면증의 원인이 소화불량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화제를 이용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소화기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기의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의학적으로 그럼 이렇게 소화불량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소화불량, 그러니까 소화불량을 치료함으로써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는 다 빼고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소화불량을 치료할 때요, 첫 번째는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소화력이 조금 약했던 분들, 항상 더부룩함을 느끼면서 소화가 더디 되고 배고픈 걸 잘 못 느낀다라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약들, 인삼이라든지 생강, 백출, 이렇게 소화제 역할을 하면서도 위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면서 위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신의 몸에 어떤 온기를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소화장애를 치료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장을 좀 차갑게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위장의 열을 꺼줘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쓴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불면증이 와서 잠을 좀 못 잔다거나 하면 소화장애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부룩함보다는 오히려 좀 쓰림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부룩함도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구분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분들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식사를 하면 한 공기를 그냥 먹어요. 아무 부담 없이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좀 더부룩하네? 근데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먹을까? 먹으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답답하다, 아프다, 쓰리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장에 물이 부족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를 시키려면 위장 내의 어떤 점막에도 어느 정도 수분기가 좀 있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데요. 이 수분이 너무 부족하게 돼도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어야지 반죽이 잘 되는데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퍽퍽해가지고 밀가루가 잘 뭉쳐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의학적으로는 위음이 부족하다, 위음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위음이 부족한 분들을 보면 약간 입이 좀 건조해서 침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 물이나 국물이 꼭 있어야지 밥이 넘어간다, 삼켜진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변비가 있기도 하고 속쓰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피부나 어떤 전신의 어떤 그 수분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하분이라든지 맹문동, 사삼, 생지형, 이렇게 위장의 위장의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약재를 활용해서 치료를 해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 위장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육이 힘이 들어가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위장 자체의 운동도 더뎌질 뿐만 아니라 위장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위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위장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근육이 꽉 눌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그로 인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소화장애를 치료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약재가 백작약이라든지 백복령이라든지 시호, 대추 이런 약재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슴 쪽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화라든지 울체된 기운을 풀어줘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의 소화장애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명치가 답답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음식이 넘어가는데 위장에서 걸리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에서 걸리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가슴에서 어떤 뜨거운 느낌, 화가 확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쓰린 느낌이 식도 쪽에서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이 화가 올라오면서 입이 뜨거워진다, 혀가 뜨겁다, 입안이 뜨겁다, 그러면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런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슴뿐만 아니라 등이 아프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목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꾸 가래를 뱉어보려고 하지만 잘 뱉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슴에 있는 불, 즉 그 화를 좀 꺼트려주고 풀어주며 이렇게 좀 날려버리고 막혀있는 건 뚫어지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화불량의 원인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서 비롯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병원을 찾아가면 이거 신경성인데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이런 증상으로 불리는 병명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게 되면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만들게 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긴장을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불면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화불량과 불면증, 이 두 질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등도 조금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일단 과식은 좀 피하시고요, 맵고 짜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맞고, 술이라든지 담배, 커피, 탄산음료 등 이렇게 좀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음식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너무 급하게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꼭꼭 잘 씹어서 먹는,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서 위의 부담을 확실하게 좀 줄여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간혹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취침 전에, 주무시기 전에 오이라든지 파프리카, 숭늉 이렇게 좀 위장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으로 소량만 조금만 드시고 배가 조금 찼다 싶으면 그때 잠자리에 눕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화불량과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화불량과 불면증은 상당히 관계가 높고 소화불량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불면증이 또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서로 이렇게 엮여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개념, 혹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개념으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게 되면 소화불량과 불면증도 함께 좋아지는,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